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이 정치적 난맥상을 일거에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재명 대표도 또는 양쪽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또 뭐 중도층 국민들까지 다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가가 이번 기회를 어, 다시 딛고 일어서서 전화위복이라고 하지요.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용솟음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뭐 묘안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오늘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제 그런 묘안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묘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절박한 호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한번 보고 또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개월 못 박아라. 그리고 개헌하겠다고 펴라. 이 중간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난관을 개헌의 황금 시기로 만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 용기와 결단으로 신라 같은 기회를 붙잡아 또 하나의 6.29 기적을 역사에 남겨달라. 이제 이런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최종 변론을 통해서 그제였죠. 최종 변론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과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자녀 임기라고 말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 임기가 통두리째 다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2년여 남아있는 임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막연하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모처럼 찾아온 개헌 논의, 1987년 체제라고도 얘기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낸 그때의 헌법 개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노출됐다 하니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고 하니 이 기회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하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령 뭐 인사권, 뭐 예산권 이런 것들을 좀 분산을 시키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은 거의 중요한 헌법기관의 장을 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사권을 좀 분산을 시키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뭐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논의와 더불어서 개헌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이 훨씬 더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가장 공적 요소가 되어 있던 만큼 의회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켜서 균형을 이루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축소를 하고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거의 또 그 비슷한 어떤 제도를 신설하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그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특히 슈퍼 야당이 됐을 경우에 모든 행정 기능을 다
일거에 마비시키고 탄핵을 29번이나 발의를 하고서도 그 기각된 이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 개정,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이야기는 지난 한 30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계속돼 왔습니다. 87년 이후에 헌법 개정 얘기는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요만큼도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 이야기는 흐지부지 없던 얘기가 되곤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말 대신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해가지고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복귀 시점으로부터 6개월만 하겠다. 6개월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그 선고가 3월 중순이 됐든 3월 말이 됐든 그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9월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은 오로지 개헌 작업만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을 해라.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그것을 참작을 해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 발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게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지난 1987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6.29 선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헌법을 고치겠다라는 것이 6.29 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개정된 헌법이 선포되는 것이 10월 29일입니다. 넉 달 걸렸습니다. 넉 달.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만약 직무에 복귀하면 6개월만 대통령직에 있고 개헌을 완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은 헌법을 개정하는데 충분한 시간, 작지 않은 시간이다. 모자라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개헌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 여당, 야당 의견들을 총 집합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통합의 그 안을 4년 중임제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크게 봐서 4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3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과 용기를 내서 자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6개월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그거를 매우 긍정적으로 참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기각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러한 개헌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지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은 그렇게 매우 엄중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인 거죠. 성사 가능성? 글쎄요. 지금은 글쎄요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논의를 제안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나라 광장과 거리에
양쪽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또다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 될 텐데,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까지는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여기에 공감한다?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